와,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이 자율주행이랑 로봇 기술, 내용이 방대한데? 오늘 이걸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기술의 미래인데요. 특히 그 엔비디아 CEO 젠선 황의 예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향후 10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기술들이 왜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지 또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삶을 진짜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그 논의의 중심, 젠선왕 CEO 발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향후 10년은 자율주행차, 로봇, 자율기계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전망,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 단순 기술 낙관론 이렇게만 보면 좀 핵심을 놓칠 수 있어요. 이 발언은요, 인간의 이동, 노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율 기계의 대중화, 그 시작을 알리는 선언으로 봐야 합니다. 아, 대중화의 시작이요? 네, 기술적 전환점을 넘어서 아예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이걸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이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여러 플랫폼 이름들이 나오던데요? 핵심은 역시 그 AI,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만 봐도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 같은 게 있죠. 예전에는 그냥 센서 하나하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드라이브 올인이나 차세대 칩, 토르 같은 아주 강력한 칩이 필요해요. 연산 능력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얘가 실시간으로 다 받아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제어까지 하는 거죠. 아주 복잡한 도심 주행 상황에서도요. 그러니까 운전 보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차량 전체가 하나의 똑똑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와, 차량 전체가요? 네. 그리고 로봇 궁합도 비슷해요. 공장 안에서 딱 정해진 일만 하던 로봇이 아니고요. 이제는 도시 환경, 물류 창고, 서비스 현장 같이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막 나오고 있거든요. 아, 적용 분야가 확 넓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아이작 같은 개발 플랫폼이나 옴니버스라는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 기술,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로봇을 실제 환경에 넣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학습시키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거죠. 실행착오를 줄이는 거네요. 네, 획기적으로요. 이야, 기술 발전 속도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실제 도로 위에서 보이는 모습은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그 차이가 확 느껴지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 국가별 전략이나 규제 환경 차이가 이 기술 도입 속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그 구글의 웨이모, 또 GM의 크루즈 같은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샌프란시스코나 피닉스 같은 데서는 이미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 상용화했어요. 벌써요? 네, 실제 운영 경험을 빨리 쌓는 거죠. 근데 중국은 또 달라요.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정부 지원이 아주 강력합니다. 바이두의 아폴로고나 포니.ai 같은 회사들이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로보택시 시범 시행을 하고 있어요. 도시 전체 단위로 막대한 데이터를 모으면서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전략이죠. 와, 규모가 다르네요. 그렇죠. 유럽은 좀 전통자도로 안전이나 윤리규범을 중시해서 상용화는 다소 신중한 편이었는데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요. 특히 영국이 2026년부터 특정 조건 아래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아, 영국이요? 의외네요. 네, 벌써 우버도 현지 기업이랑 손잡고 런던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결국 이 규제를 얼마나 명확하게 해주느냐가 기술 확산에 정말 결정적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규제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들어보니까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 파는 회사가 아니라 뭐랄까 이 자율주행차 로봇 시장의 거의 운영체제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PC 시대의 마이크로소프트처럼요.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원래 특정 부품사에 너무 의존하는 걸 좀 꺼리지 않나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엔비디아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하드웨어 칩부터 소프트웨어 OS, 개발 도구,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환경인 옴니버스, 심지어 완성차 업체나 로봇 회사들과의 파트너 생태계까지 전부 다. 이걸 다 수직적으로 통합하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PC 시대 OS처럼
이 새로운 자율기계 시대의 표준 플랫폼이 되겠다. 이런 야심입니다. 정말 큰 그림이네요. 네. 근데 물론 자동차 산업이 워낙 복잡하고 기존의 그 공급망 구조도 있고 또 각 나라나 회사들이 자체 기술을 가지려고 노력할 테니 이게 과거 PC 산업처럼 똑같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실제 운행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모아서 AI 모델을 개선하고 고도화하느냐. 이 능력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젠슨 황이 말한 자율 기계의 10년이라는 건 그냥 더 똑똑한 차나 로봇이 나온다 이걸 넘어서는 거군요. 우리 이동 방식, 노동, 물류 시스템, 더 나아가서 도시 운영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다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거대한 변화의 시작으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그냥 도로 위를 다니고 로봇이 물류센터나 식당에서 일하고 다양한 자율 시스템들이 정말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드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핵심 기술 또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미래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이 똑똑해진 기계들, 그러니까 자율 시스템들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그리고 업무 환경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